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를 따지지 말고 깨는 순서를 따질 때 결국 마지막에 남겨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실손보험입니다. 지금 방콕 카페 아마존 익스피어리언스라는 게 생겼어요. 엄청 거대한 카페가 생겼는데 여기가 아마 한국의 뭐 EDR 앱 같은 그런 어떤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크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실손보험 변천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실손보험 변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손보험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목표 아래 실손보험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자, 실손보험은요, 보장자산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를 따지지 말고 깨는 순서를 따질 때 결국 마지막에 남겨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실손보험입니다. 자, 왜냐하면 몇만 원 내고 뭐 크게는 1억, 적게는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든든함이 고객분들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5천만 원 또는 1억 한도 내에서 뭐 이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과 사고에서 보장을 하는 그러한 폭넓은 보장 조건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도 몇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실손보험이 최후의 보루,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고 있는 거죠. 자, 보험이라는 상품은요, 효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험금만큼 낸다는 보험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이게 깨지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게 되면 보험금 받는 것보다 내는 게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건 개나 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아프거나 뭐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보험료는 지불되는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손은 이게 완전히 배반되어서 결국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자,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보장 조건을 축소시키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과거 입원 기준으로 100% 보장해 주던 게 5세대 실손 기준으로는 비중증이지만 50%까지로 반토막이 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외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합쳐서 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 또는 몇 프로의 큰 거를 뺐고요. 지금 5세대는 얼마 또는 몇 프로,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까지 산정해서 또 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보장 조건이 확대되거나 또는 약관이 명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급여 위주로 많이 그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보장 조건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5세대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이제 비중증의 한도가 또 1,000만 원 설정된 거, 그리고 외래 같은 경우는 일당 20만 원까지 또 생겨난 거, 이런 조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악화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 확대가 되느냐? 4천만 명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보다 약 1,250만 명 정도가 더 가입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민감한 상품이다라는 거죠. 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죠. 실손보험 관련해서. 그래서 제도들이 확대되는 걸 뭐 몇 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정리해 보면, 일단 과거에 뭐 보험금 청구 간소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예전엔 서류 간소화, 지금 전산 청구 간소화까지 됐죠. 그리고 손해사정자 선임제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가면 실손보험 중단할 수도 있고, 해외 가면 중단할 수도 있고, 돌아오면 또 보험료를 돌려주고,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이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확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2개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결국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제도들도 굉장히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체크해야 되냐면, 이게 확대가 되지만 결국 이런 확대들은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 같은 경우 1년에 이런 낙전 수익이라고 하죠. 청구 안 돼, 소액 같은 걸 청구 안 해서 남는 돈이 2천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구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손해율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이 바로 보험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됐을 때 판단입니다. 뭐 금융당국의 판단이거나 법원의 판단인데 최근 뭐 지인 할인이라든가 과거에 배상 책임 누수 같은 사고 났을 때 그리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그리고 백내장 입원 불인정 이런 판결들을 보게 되면 판결의 방향이 소비자 쪽이 아니라 보험사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방향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 컨설팅을 할 때는 이런 큰 방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객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결정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게 바뀐 것 중에 또 하나는 재가입 주기죠. 과거에 15년에서 5년, 특정 상품 3년까지 줄었죠. 그리고 5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3년으로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년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4세대까지는 제가 강의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뭐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5세대는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5세대에서 실패를 한다라면은 나중에 또 이 재가입주기가 3년으로 줄지 않을까. 재가입주기가 줄어든 것은 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재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어떤 큰 흐름의 방향을 이해하고 고객분들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잘 이제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방향을 결정해 주신다면 뭐 좋은 컨설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